오늘 하는 수업 페이지는 11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15분요. 115부터 해가지고 120 되게 조금 잡았어요. 왜 조금 잡았냐면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부터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앞에 쪽 내용까지는 솔직히 중학교 내용을 거의 다 복습을 한 내용이었고,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솔직히 2차 함수를 최고창의 양수나 최고창의 음수형 두 가지 형태만 가지고서 어떤 대칭축을 가지고 각각 최소값이란 얘기, 최대값이란 얘기가 솔직히 거의 끝이었죠. 거의 끝이었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부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 고등학교에서부터는 함수를 제한을 자꾸 합니다. 제한을. 그래서 구간 제한에 대한 영향을 보셔야 돼요. 구간 제한. 만약에 내가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만.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땐 당연히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내가 어떤 이거 소값입니다. 최소값이라는 요 값이라는 명칭을 주는 것 자체가 항상 y에 대한 얘기, 높낮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한다는 것만 고등학교에 달라지고요. 과연 그 범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한 건가? 이게 이제 이것도 고3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그 범위가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걸 오늘 한번 조금 파트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좀 전하고 틀리게 유제풀이도 다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더 나오면 실력 진단하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헤매는 단원이라서 설명을 다 했는데 그래도 해볼까? 설명을 다 했어요. 확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1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이 확인 1번 문제는 문제를 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만큼은 중학교 때 다 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와 2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원래 규정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죠. 완전 제곱식을. 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식이 있으면 결론은 완전 제곱식을 좀 빠르게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시던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완전 제곱식. 맞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준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래프 개형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 꼭지점 해석이죠. 1,2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최대 또는 최소인데 그러면은 최대를 m, 스몰 m. 최소라고 하는 값,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은 2고요. 최대라는 값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계속적으로 함수가 커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양쪽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중학교 내용이에요. 최대값은 없다. 맞죠? 벌써 숙제를 하고 있어, 예지는. 집에서 하라니까 주셨잖아요. 집에서 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 수업 집중도가 흐트러질까봐. 왜냐면 고등학생, 저는, 웬만하면 수업 때는 수업만 집중하시고, 왜냐면 그래도 웬만한 필기를, 학교는 어쩔 수 없죠. 학교는 촬영을 안 하니까. 근데 수업만큼은 촬영을 꼭 해드리는 이유 자체가 최대한 수업에 저 솔직히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필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다지 필기는 친구 복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만 들었어요. 왜 나빴다고요? 아니, 그 대신 친구 제가 알려줬죠. 응.
같이 상주상주 하는 거 아닌가? 다 인생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 전 수업만 들어요, 무조건.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니까. 지금 뭐 동영상 촬영을 해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학교에서는 그냥 솔직히 필기보다는 수업만 계속 집중합니다. 수업만. 지금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2라는 값에서 여기가 8이라는 값. 그래서 가장 최대값은 8이라고 하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던 게 정확하게 중학교 얘기고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저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다지 완전 제곱식을 많이 안 해요. 저 팔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팔이 왜 팔이 나왔을까라고 보시면 위씨가 아래씨 같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마이너스로 묶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안에 있는 식은 변화가 안 된 거고 이 4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나면은 완전 제곱식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필요하고 얘와 얘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식을 정리를 제가 너무 건너뛰고 했다. 근데 잘못했나? 아니 맞잖아.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하시다가 혹시나 연산실수가 나실까봐 저는 항상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학년 동안 배우는 건 2차 함수가 다인데 완전 제곱식을 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이 정도는 완전 제곱식을 잘하시는 학생은 뭐 상관없는데 완전 제곱식을 굳이 안 하셔도 항상 대칭축 잡는 게 어떻게 보면 2차 함수의 가장 핵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축 공식만큼은 정확하게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을 외우시면 엄청나게 나이스한 거고 대칭축이라는 공식을 그냥 따랐을까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 저는 이 공식도 괜찮고 아니면은 두 분의 합의 반이라고 하는 공식도 어차피 쌤쌤입니다. 왜냐면 두 분의 합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결론은 둘 다 결과가 같아진다. 왜 그래야 되냐면 대칭축이라는 거는 두 분의 항상 가운데밖에 위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해서 반이라고 하는 값의 위치가 어떻게든 가져오면 상관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중학교였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영역을 제한한다는 것만. 그래서 그 영역을 제한할 때는 2차 함수는 해석의 핵심이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물론 다 1학년 때는 뭐 그 함수 잘 안 그려도 되겠지만 고등학교에서부터는 함수, 그래프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이고 중요해요. 너무나 친절하게 확인 2번 뒷페이지 내용인데 얘는 무슨 완전 제곱식 다 해주고 다 해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범위 제한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범위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건 진짜 근데 쉬운 문제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x값의 범위를 찾으시는 것도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이미 완전 제곱식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냥 이제부터 자동반응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대칭축은 2로 끊으시고요. 뭐 여기 값이 뭐 4가 되겠네요. 뭐 그거보다 이제부터 내가 어디부터 어디를 보겠다. 1부터 4까지 보겠다. 1부터 4까지 1은 당연히 왼쪽. 그리고 4는 오른쪽. 그리고 2차 함수는 정확하게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맞죠? 그럼 내가 빨리 이거 잘안 보여. 여기까지만 보겠다. 빨간색 그리고 양 끝을 포함한다는 건 아직 뭐 포함 안 할 때를 덜 배우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기만 보겠다. 아까랑은 틀리게 일단 최소값은 당연히 가장 밑에 있는 요 4값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대값은 대칭축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굳이 1값을 구해서 다 비교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림의 대칭성에 의해서 요 간격이 1이고 요 간격이 2인데 라고 했을 때 결론은 4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정답은 얼마가 되죠? 2의 제곱 플러스 4니까 2의 제곱 플러스 4니까 8이 되겠죠? 그쵸? 아시는데 역시나 아껴두시고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게 고등학교에서 달라지는 첫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범위를 좀 제한한다. 뭐 혹시나 센시를 풀어보셨으면 센시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여기도 최고차항이 응수라는 것만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러면은 그래프 형태가 뒤집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칭축을 당연히 뭐 그러시는 학생은 없겠는데 마이너스 3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꼭 필기를 따라 하셔서 일단 제 행동이나 제스처 함수 그리는 형태들을 좀 어느 정도는 나중에 저보다 더 잘해주면 안 그래도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영역이 마이너스 3부터 자꾸 대칭축이 포함하게 하네 얘는.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오른쪽이라는 거 커진다는 거. 그럼 내가 쳐다본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와 최소를 대답하시면 되겠는데 최대는 가장 높이 있는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 문제도 끝나겠습니다. 저기요. 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같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X좌표 그건가? 뭐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축을 계속 안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그 함수 그릴 때 Y축이 그리고 이렇게 X축으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차 함수를 그릴 때는 솔직히 크게 그 축을 형성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하고 있는 건 다 여기는 다 미안합니다. X값이에요. X값. X값에 대해서 1부터 4라고 하는 거는 X값이에요. X값. 왜 XY축을 안 그리고 시작을 합니까, 선생님? 왜요? 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쉽게 해석이 되지만 내가 원점보다 위쪽으로 지나가는지 아니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그래프 개형을 지금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도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어떤 절편 영향에 의해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죠. 어떤 4분면을 내가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에서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디를 잘라서 봐야 되는지 거기에서 최소라는 값과 최대라는 값과 최소라는 값의 위치 판단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x값이에요. x값. 내가 쳐다보는 구간 안에서. 이제 마지막 확인 문제 3번을 들어갈 테고요. 3번을 보시면 잠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저 지울 동안. 한번 쓱쓱 툭툭 한 번씩 풀어보죠. 상관없고. 일단은 어떤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나왔을 때 해석의 기초로 하는 게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제곱식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거의 잘 안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 빼고는 지금은 그래도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원래식이 변화가 안 되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취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고요. 그리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테고 1이고요. 1입니다. x값입니다. 숙제는 공책 개요겠죠? 내일쯤. 그렇죠? 내일쯤 숙제하시고 토요일날 가져오겠죠? 네. 토요일 안 오는 거? 토요일 오는 거 맞잖아? 네. 네. 나는 토요일 오죠? 이거 안 하잖아. 쌤이 네, 수업 거예요? 쌤이 수업 하시면은 수업 떼올게요. 몰라, 네, 심심하면 오고 한번 구경 올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심심하면 한번 보고 싶으면 한번 들려서 숙제만 보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사람이 항상 성실해야지. 그쵸? 응? 사람이 항상 성실해야지. 내신 숙제도 해야 되는데. 저희 시험 나오면 한 번만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이거 마무리하죠. 지금 보시면 대칭축 1이고요. 그러니까 3하고 5가 있을 때 가끔씩 학생들 보면 상상도 못하게 3을 여기다가 막 하는데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지금 여기가 X축인데 어? 당연히 3은 1보다 커져서 이쪽에 3, 5는 이쪽에 5 이렇게. 그럼 내가 관찰하는 것만 고등학교는 관찰하는 나머지 신경을 원래 안 씁니다. 쓸 필요도 없고요.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다. 보기만 해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네. 그러면 값은 당연히 소값은 3을 넣었을 때겠죠? 3을 제곱을 해놨기 때문에 제곱식에 넣는 게 가장 더 편리하긴 할 거고요. 3을 넣으면 2의 제곱 빼기 3이니까 1이 되겠고요. 5를 원래식에다 넣어보면 4의 제곱 빼기 3이니까 16 빼기 1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고요. 그럼 0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고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나? 0은 왼쪽이죠?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수학 선생님을 하신다면 내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0을 여기다 쓰고 많이 같은 뭐 그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최소값을 여길 대답하시는 학생이 분명히 나온다는 게 함정이랍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최대값이고요. 여기가 최소값이라는 거. 그러면은 최소값부터 구하면 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3이니까 9 빼기 3, 6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미안. 이거 깜짝 놀랐어. 필수 5번. 대충 이 정도면 다음 달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지금도 엄청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RPM을 가지고 어차피 하실 거라서 저랑 RPM 정도 문제집을 잘 하시면 거의 실력 수준까지는 되실 거예요. 그 시험 언제부터 있죠? 네? 수원 시험. 수원 시험은 다음 달부터 매주. 재밌겠죠? 12월부터요? 네. 12월부터요? 네. 지금 이런데? 네. 회장님.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드려야죠, 제가. 시험 못 보면 다시 시험 봐야 돼요? 에이, 뭘 다시 시험 봐. 나오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못 보면 잘 볼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게 일이죠. 선생님이니까. 자, 우리는 일단은 여기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함수. 이제부터는 뭐 나중에는 꼭 제가 학생들한테 수학 공부를 하는 요령은 일단은 해설지를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해설지를 쓱 보는 능력 정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문제를 완전 제곱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완전 제곱식을 하는 것도 계산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근데 완전 제곱식을 안 하고도 어차피 최고차항 양수라면 일단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요. 그 대칭축 자체를 보실 수 있다면 은수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일까? 두 근의 합 근각일수의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4겠죠? 이런 씨, 다음 주 저번 시간까지 숙제를 같이 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아니라 화요일까지. 여기에서 양쪽이 2씩 나누면 이게 대칭축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하시든가. 그럼 대칭축만 아시면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0부터 3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봐야 되는 범위 0부터 3입니다. 그러면은 3은 간격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1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간격은 대략 이렇게 한 2칸? 이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2칸. 그럼 내가 쳐다보는 그래프는 여기라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때 최소값이 나오겠고, 이때 최대값이 나오겠다 라는 것까지만 개념을 알면 일단은 최소값이 4라고 먼저 문제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최소값이 4라고. 그때는 얼마냐? 최소값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법을 쓰는데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식에다 2를 넣은 값이겠고, 맞죠? 이 표현도 여러분들 쓰는 거죠. fx식에서. 이것도 고등학교 때 뭐 아무튼 fx식 x에다 2를 넣은 값이 되고, 2를 넣은 값은 2를 넣은 즉 대칭축의 값 뭐 여러 가지 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얘가
4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럼 이 식만 정리해 준다면 속은 일어날 테고 나머지 넘기면 a제곱은 뿔하고 들어가서 a는 원래는 뿔만 3이라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양수라는 정확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대답하십니다. a는 3이라고요. 끝까지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a가 3이라면 이제 2번 최대값 n값을 구할 건데요. n값은 자, 여러분들 익숙해진 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제는 f에다가 함수식에다가 x자리에다 0을 넣을 거예요. 0을 넣을 값이겠고요. 이건 0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x제곱 4x 없어지고 a제곱 마이너스 1이겠고 a가 3이니까 8이라고 대답하시면 문제가 쉽게 끝나겠죠? 맞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유리 한 4개 정도 풀이하고요. 문제 풀라고 할 때는 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왜요?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책은 너무 작잖아요. 아, 왜 노트에다 하시는 거죠? 왜죠? 노트가 아까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굳이 알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제가 확인 말할게요. 자, 그냥 기본형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양수고 이렇게 있고 대칭축만 이제부터 실수만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하시면 예진아 이 식에서는 두근의 합이 얼마야? 8이지. 그걸 반으로 나누면 4. 그게 여기라는 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 이런 부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하셔도 이하 상관없고요. 응? 완전 제곱. 근데 혹시나 완전 제곱식을 하기가 껄끄럽거나 연산이 또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해야 될까? 저는 그냥 어차피 여러분이 대충 축만 찾아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봐야 되는 영역을 항상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문과 30번, 이과 30번 정답률이 문과는 1.6%고 이과는 1.2%. 정말 아무도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가끔씩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결론은 앞쪽에서 실수가 누가 안 나왔냐 라는 겁니다. 13을 꼭 잘 좀 표시해 주시고 내가 쳐다보는 그래도 천천히 저는 학생들 내가 이거 얘기했나? 선생님은 연산이 되게 천천히 하고요. 그리고 검사는 잘 안 해요. 시간을 나눠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풀 때 25분을 넘겨본 적이 없고요. 고등학교 시험 시간은 수능 저는 모의고사는 60분 잡고 풀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내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연산이 빠르니까 혹시나 저는 검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검사 안 한다고 하지만 25분 안에 풀고 솔직히 남은 15분 동안 한 번 더 푼 적도 많긴 한데 거의 한 번 푼 게 맞기 때문에 크게 지장해 본 적 없고 그리고 만약에 검사를 할 정도로 고등학교 시간 그렇게 시간이 남지가 않아서 아무튼 그래서 뭐 늘 하던 대로 수능도 만점을 받았고 근데 모의고사 만점은 고3 올라가서 처음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모의고사 신경을 안 써봤기 때문에 내신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내신 100점인데 특별히 모의고사를 못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신을 못 보는데 모의고사를 잘 본다. 요거야말로 말이 안 되지 않나? 내신 학교 공부를 못하는데 모의고사를 잘 봐. 있어요, 있기는. 다른 과목 다 공부 안 하고 뭐 국영수만 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데 에이, 솔직히 수학은 특히나 종합적인 과목이라고 문제가 길고 해석을 해야 되고 솔직히 국어 못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M값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M이라고 하는 요 값은 다시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법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식에다가 3을 넣은 값이겠고요. 이 3을 넣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3을 한번 대입해서 보면 9-3분의 24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정말로 저 혼자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중간에 암산 자체도 하지 않아요. 점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틀리면 또 풀어야 되잖아.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천천히 합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하는데 그러면은 뭐 욕할 것 같아서 아무튼. 이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K는 18로 돼서 K는 9라는 힌트를 얻게 되실 거고요. 자, 이제 K가 9고요. 그러면 이제 최대값 M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겠죠? 그러면 F1을 대입을 하시면 1 마이너스 8 플러스 2K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약분이 되는 건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얼마냐인데 9를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8 플러스 18 10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점 3개가 뭔지 뜻하냐면 얘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아 미안해요. 거꾸로 대답했다. 3개는 결론 맞죠? 그리고 거꾸로 3개가 왜냐하면 why. 맞아.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 8번. 7번 자체는 문제가 좀 짜증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2학년까지도 똑같이 출제가 되는데 2학년 때도 못 맞춰요. 함정이. 이 두 문제는 꼭 풀고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식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보여요. 그리고 일단은 근데 어느 정도는 요 안에 있는 것이 좀 동일하게 형태로 주어지더라.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먼저 x제곱 플러스 2x를 문제 쪽에서는 아마 t? 네, 거의 대부분 변수를 좀 t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합니다. 치환에 대한 거. 이게 치환을 해가지고 뭐 인수분해하는 건 앞쪽에서도 했잖아요. 곱셈 공식 하거나. 괜찮나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x에 범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범위 제한. 그럼 여러분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x하고 t로 이루어진 지금 한수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이 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리다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얘가 x축? 얘가? 이었죠.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그런 축들에 대한 개념이 깨진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좀 완벽했어요. y가 들어오는 게 우리가 좀 일반적이었잖아. 맞지? y는 근데 이번에 t가 들어왔을 뿐이라고요. 왜? y는 여기 있으니까 또 쓰면 안 돼요. 변수 중복되면 되죠?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t로 쓸 뿐이라는 거. 여기가 x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런 0하고 마이너스 2군요. 축을 좀 옮겨야겠다. 여기가 t라는 것만 좀 보시면 이거 그리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어차피 여기 0점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 이런 거 그리는 걸 여러분이 연습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다 보는 게 아니라 1점 구간만 보겠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보겠다.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여기고 1이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내가 볼 구간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색칠을 해주시면 상관없겠습니다. 아 그럼 뭐 하라고요 선생님? 지금 x값의 범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x값의 범위 제한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값의 범위 제한을 할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t값의 범위 제한, t에 대한 범위 제한입니다. 그래프가 존재하는 그 최대 최소 값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대칭축일 테고요. 대칭축은 뭐 여기 두 분의 합의 반에니까 뭐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클 때는 1.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큰 값 n값은 m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문자가 겹치네. 여기는 f1이고요. f1일 때 값이고요. 함수로. 그럼 여기다 1을 넣었을 때는 3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라고 여기. 여기가 존재하는 영역 자체가 t에 대한 축이기 때문에 이 t에 대한 범위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t에 대한 t가 가장 클 때는 3이겠고요.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기까지 해결을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우리가 문제 쪽에서 항상 구하는 최대 최소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항상 y 쪽을 구하는 겁니다. y만 무사하고 별 문제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결론 여기서 구하는 다시 한 번만 더. 얘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얘를 만약에 제곱식을 풀게 되면 4차식으로서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고등학교 1학년들은 꼭 이렇게 중간 과정을 한 번쯤 거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뭘 구하려고? t범위를 구하려고 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예제 한 번만 따라서 똑같이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그렇다면 얘는 문제가 이제 똑같아요. 얘는 일단은 2차 함수고요. t에 대한 2차 함수고 굳이 정확하게 그리자면 a도 대칭축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뭐가 되냐? 이번엔 잘 보세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t축이 되는 거예요. t변수니까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변수에 대한 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나중에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A, B로서도 쓰기도 하고요. 어차피 X, Y 대신에 문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쓸 뿐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얘는 두 분의 합이 얼마지? 재민아? 마이너스 나눔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제발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정말로 넣어준다면 4
5, 1. 그래서 2차원과 최고차는 양수니까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쳐다보는 건 얘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얘를 보고 마이너스 1부터 그치 현지야? 마이너스가 2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겠죠? 시험에서만 안 틀리면 됩니다. 저는 누차 얘기합니다. 시험 볼 때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열심히만 하고 있다면. 3이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쳐다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거. 문제에서 원하는 정확한 m이라는 값과 라지 m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m이라는 값은 다시 이 식에서 튀긴 하지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라는 거. m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3이라는 값을 대입했다는 거. 이제 다 했고 계산만 해주시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2 3을 넣으면 9, 4, 3, 12 플러스 5. 나보다 계산이 빨라요. 진짜로. 나처럼만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은 더 잘하실 거야. 왜냐면 저는 머리가 이제 정말 굳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틀리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나보다 계산이 빨라 진짜로. 아니야. 뭡니다. 그리고 원래 마무리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요. 원래 이것 때문에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x의 범위 제한 때문에 t로 치환을 한번 했고요. 그로써 t 범위가 또다시 제한이 된 거고 최종적으로는 또다시 t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최종 마무리 y 값의 범위가 y는 최소 얼마야? 2부터 최대 26이라는 값까지 가질 수 있다. 결론은 이렇게 세 개 값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대로 따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제하시고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드릴게요. 내가 오늘 그래서 더 진도를 안 나. 13 풀고 있어. 12번은 맞았으니까 괜찮다. 나중에 영상이나 한 번 더 보면 돼. 어차피 풀이 방법은 이하 동문이니까. 첫 번째. 일단 여기 안에 같아 보이는 거를 현재 그쵸? 여기 같아 보이는 거를 즉 x제곱 마이너스 4x는 t라고 해서 첫 번째를 이렇게 잡는다가 첫 번째입니다. t로 잡는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거는 지금 내가 0부터 3까지를 본다는 거예요. 범위를 0부터 3. 근데 뭐에 대한 범위를? x에 대한 범위를. 근데 오른쪽이 y가 아니라는 거를 조심하시고 뭐야? t죠 t. 그래서 진짜로 해설지도 그렇고 이렇게 축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축이라는 개념 이게 x고요. 혼자 있는 t가 항상 y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 원래는 정신으로 t축이 이제 되는 거예요. t축. 그럼 이 함수를 그리려면 어차피 t가 y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그 문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중학교 내내 했던 게 이런 건데.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시면 t는 x로 이미 식이 어느 정도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x 빼기 4. 즉 0하고 4를 지나는 함수라는 거. 맞죠? 현재 최고차항 양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비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다 보지 않는다고요. 다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두 개가 믹싱이 된 거예요. 근데 풀이는 똑같다고요, 그냥. 한 번 할 거 두 번만 했는,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만 보겠다, 내가. 0부터 3. 근데 여기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근이 0하고 4인데 얘 지나갔지? 0하고 4를 더해서 더하면 얼마야? 나누기 2하면?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 2라고요. 그럼 내가 쳐다보는 영역은 내가 쳐다보는 0부터 3이니까 0은 여기고요. 0은 여기고요. 3은 여기에요. 여기. 3,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프를 어디만 관찰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여기서 가장 밑에 있는 게 어디야, 예진아? 가장 밑에 있는 건 여기 아니니? 가장 밑에 있는 게 여기고 가장 위에 있는 게 여기 아니니? 가장 밑에 있는 거와 가장 위에 있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위에 있는 거는 0값을 넣었을 때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은 2값을 넣었을 때네요. 이 식에다가 원식 말고 요 식에다가. 그리고 0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0이겠고요. 2를 넣었을 때는 4 빼기 8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x의 범위를 가지고 바로 y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t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t는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4고요. 가장 클 때가 0이라고요. 이렇게 1단계를 마치신 거예요. 저거 3 아니에요? 아닌가? X 범위? 아, 3. 3 맞지? 3 맞지? 3까지인데 3까지 맞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상태니까 맞죠? 3은 맞죠? x 범위 3이 맞고요. 결론 내가 그리고 여기가 가장 작은 게 아니라는 거 계속 말하지만 예진아, 가장 작은 게 여기가 아니죠? 에? 더 아래쪽에 내려온 거, 더 아래쪽에 내려온 게 어디냐 이거죠. 여기라고. 가장 더 아래쪽에 내려온 게 어디냐. 하늘 더 이쁘게 그려줘야 되나? 여기까지가 하시면 이제 50% 또는 60% 문제 해결을 하신 거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푸셔야 되는 건 이거라서 이거. y는 t의 제곱. 이걸 안에 걸 t라고 보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최대 최소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y에 대한 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보고 하나를 가지고 또 다시 보라고요. 그 대신 y와 t에 대한 식이라는 거, 분이라는 거. y와 t. y와 t. 그래서 원래는 x축, y축을 안 그려도 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알고 있다면 그냥 가상으로 그냥 이런 축이 y축이고, 이번에 혼자 있으니까 요 축이 t축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를, 좌표축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어차피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뭐라는 거에 최고창 양수라는 거.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려지겠고 그리고 대칭축은 두근의 합이 얼마야 현재야? 여기서 마이너스 4죠. 분각계수관계에 의해서. 그거의 반은 마이너스 2죠. 그냥 마이너스 2라는 걸 집착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쳐다보는 범위는 얘 때문에 0은 어디고 여기 있겠고 마이너스 4는 여기 있는데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간격이 딱 이 식만 떨어져 있는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까지만 볼 건데 얘는 좌우 대칭입니다. 기본적으로 2차원 맞죠? 간격이 똑같잖아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다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가장 작은 값 여기가 m이겠고 여기는 여기 값이랑 당연히 동일하겠고 여기가 m이겠죠. 그러니까 축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여기는 그렇다면 뭐 0을 넣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F0을 대입하시면 요 식에다가 t가 0을 대입하시면 3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F에다가 마이너스 2식을 넣는 거예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y 값에 대한 범위가 최소 마이너스 1에서 최대 3까지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왜? 또 이상해? 아니요, 중간에 저 계산 과정 틀렸는데 답이 맞았어요. 네가 계산까지 여기 내가 또 어디가 틀렸어? 아니, 제가 틀렸는데 답이 맞았어요. 이건 마치 찍었는데 100점이네요. 뭐 이런 느낌이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제는 신성구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30번 맞췄는데 거기 문제에 있는 숫자를 다 더했더니 정답인데요? 듣고서 그런 게 있는 거 순간 생각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연히 일치라는 어제 문화 충격 깜짝 놀랐어요. 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문제만 더 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완전히 똑같이 풀진 않고 이번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축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풀실 때는 이런 식의 풀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보시면 y는 여기를 저는 항상 문제도 동그라미 치는데 범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t를 두겠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여기를 동그라미 치고 원래 따로 뭐 식을 표시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최고차항의 양수고 두근의 합이 4니까 나누면 2하면 2가 들어가야겠고 그렇다면 머릿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오른쪽이 x축이고 위쪽이 t축이라는 게 계속 명시가 됐었어야 돼 머릿속으로. t축이라는 거 지금 x, y축이 아니고 x, t축이라는 거구나. 그럼 내가 쳐다보는 x의 범위값은 2부터 4기 때문에 정확하게 2부터 4까지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쳐다보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다. 그러면은 F2라는 값, F4라는 값이고요. 2를 넣었을 때는 이런 또 계산이 잘 안 되면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해도 안 되니까 그냥 2 여기도 그냥 암산 따위는 안 되니까 6 다시 5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렇게 잘 푸는데 t는 그러니까 요 t 여기에 대한 범위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범위 항상 수직축. 그래서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 2다. 가장 큰 값 여기 그러니까 가장 작다, 가장 높다, 크다 뭐 이런 말이 계속 이부터 여기다. 그리고 식을 한번 다시 한번 바꿔 쓰시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알아줘야 되는 게 결론은 y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다는 걸 정확히 인식을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그리시고 대칭축이 얼마야 현재?
8이 아니라 사. 나누기 2 해야지. 나누기 2. 두 분의 합에다 나누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배울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알아요. 알겠죠? 4라고 대답을. 그렇죠? 선생님이랑 똑같구나. 말하고 이상하게 써 나는 항상. 말을 잘못하고 이상하게 써. 아 모르겠다. 이렇게 쓰시고 나신다면 얘도 문제 항상 계속 주네. 범위자지가 좀 신기하게 계속 주네. 계속 2하고 4가 아니라 6. 근데 지금 이런 게 되려면 원래는 오른쪽 축이 T축이고 위쪽에 대한 얘기가 Y축이라는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고요. 그리고 4 간격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라지고요. 여기가 스몰 m에 대한 값이고, 그리고 뭐 필요는 없는데 6을 할지 2를 할지는 숫자가 작은 게 편하니까 여기 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 작은값은 F, 4라고 정하거든요. 한 번쯤 써주기만 한다면 실수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산 생략 하시고, 야 이거 아니죠. 여기도 안 나왔어. 이거 계산을 하면 난 계산이 너무 어려워. 0이네. 그리고 4 넣으면 16 빼기 32 마이너스지.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y 값의 범위가 최소값은 마이너스 하고 최대값은 0으로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 어려우면 그날 하셔야 돼요. 다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지 않나? 도덕 시간에서 에밍하우스의 만각곡선? 응? 그런 거 못 들어봐요? 네. 엄청 유명한 심리학자가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을 왜 공부를 못할까? 왜 까먹지? 왜 학생들이 힘들어할까? 한 번 들으면 다 기억나면 최고인데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하고 막 결론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배우고 나면은 배웠을 때 수치인데 계속 까먹는다는 거예요. 까먹는데 이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하루만 지나면 뭐 20%? 이틀이 지나면 뭐 60%? 3일 지나면 없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망각을 안 하게 하려고 중간쯤에 한번 복습이라는 걸로 쳐야지. 이렇게 이게 복습의 효과인 거예요. 쳐야지 다시 한번 기억력이 살고, 그 복습을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제 망각이라는 게 천천히 떨어지겠다. 떨어지기 전에 한번 쳐주고, 근데 이 시기가 짧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 오늘 어렵다고 해서 이틀 후에 하게 되면 그래서 수학이 더 어려운 거죠. 어려웠을 때 도망가면 다른 과목보다는 더욱더 어려운 게 수학이라는 거. 솔직히 영어야 막말로 앞에 거 하나도 안 듣고 뒤에 단어 맨 뒤부터 외운다고 뭐가 특이한 다른 점이 있나? 응? 영어 단어 치고 이렇게 피고 중간부터 외운다고 안 되는 게 있나요? 안 될 리가 없잖아. 응. 수학은 될 리가 없죠. 그게 과목의 특이성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선행, 심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오늘 배웠던 거 오늘만큼이나 따라가면 돼요. 수학은 진도예요, 진도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더 하시고 싶으시면 당연히 찾아오시면 더 드릴 테고.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활용이죠. 여기서 이렇게 화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화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번
1학기 때 했겠구나. 아무튼 풀이를 빨리 해서 2가지 정도만 알려드려야겠다. 여기가 지금 2, 9, 4가 다인데요. 핵심은 이거 닮음이에요. 얘랑 닮음. 닮음 고르라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어떻게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얘기를 어떻게 해주실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은 각각에 대한 거를 여기를 뭐 x, 여기 또는 y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x 또는 y, 그럼 여기서 여기 아래쪽 삼각형은 해수지랑 틀려? 해수지랑 똑같이 할까? 여기가 x, 여기 y, 여기는 x,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이만큼의 y를 뺀 길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돼, 얘잖아. y만큼을 뺀 길이잖아. 4 마이너스. 그렇죠. 4-y라고 대답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맨 처음에 최종 길이 2였는데 여기만 뭐라고 돼? 은수야, 여기만 뭐라고 대답하면 되니? 여기만 2에서 x만큼 뺐으니까 2 빼기 x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두 개를 얘와 얘를 이렇게 꺼내 오시면 닮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는 닮아? 응? 아, 여기가 지금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수직이고요. 그리고 얘와 얘가 지금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여기는 동의각 증명이 끝난 거죠. 그런 생각까지 하는 고등학생은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어려운 닮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직사각형 닮음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네. 도형이 닮음이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넓이라고 했을 때는 x 곱하기 y인데 이 상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문자가 혼합돼 있어서 우리는 한 문자 정리를 해줘야 돼요. 뭐를 통해서? 여기 닮음에 대한 성질을 사용해서 b에 대한 거. 지금 요거 대 요거는 뭐 당연히 되게 b는 되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해도 되고 뭐 방향이 되게 많은데 그냥 이거 대 이거는 할까? 똑같죠? 하게 되면 그래서 외항 x, y 대 하게 되면 오른쪽 식을 풀면 이게 8이잖아. 평균으로 x, y가 소거되고 2를 오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y가 돼 있는 거는 별로 필요가 우리가 잘 싫어하죠. 그래서 y를 넘겨서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주면 중학교 문제는 그다지 차이가 없더라. 이걸로 풀이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올 때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x가 지금 여기 있죠? x 여기죠? x 여기죠, 여기. 맞죠? x 여기잖아. 지금 C까지 쓰는 건 솔직히 한 10명 풀면 8명은 다 잘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 잘 하시는데 항상 실수를 범하는 게 서술형에서 x에 대한 범위를 실수를 범하시는 거죠. x라는 건 길이 제한이기 때문에 0 이상이라는 걸 꼭 밝혀주셔야겠고요. x는 최대로 자기가 커져봤자 2변보다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1점 내지는 2점, 많으면 뭐 3점, 4점까지 감점을 하시는 학교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듣다 보면 어쩔 수가 없이 문제의 구조상 얘는 2차 함수고요. 근이 0하고 2예요. 최고차항은 음수고요. 항상 2차 함수는 대칭 축에서만 태엽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로서는. 그래서 최대값은 즉 1을 넣었을 때가 가볍게 함수를 그림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은 f1일 때가 최대값이겠고 그때는 뭐죠? 1 아닌데? 2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닮은 풀이고요. 아니시면 여러분들 좌표축으로 이동을 하시고 x, y 지금 4, 2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그다지 어려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죠? y는 기울기가 필요하네요. 일단은 기울기가 4만큼 갔을 때 2만큼 아래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이 직선을 중학교 때 하지 않았나? 플러스 2 이게 직선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여기를 해야 되는 거를 나중에 배울 텐데 여기가 지금 내가 여기 이 직선의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x, y 뭐 여기를 x 또 높이 y 뭐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넓이를 이렇게 갔는데 그냥 y 대신에 결국 이 식으로 넣으면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해석 자체는 동일합니다. 근데 식을 직선에서 바로 찾느냐 아니면 방금 전처럼 닮은 B로 찾느냐 그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 라는 거죠. 대신 지금하고는 문제가 아까 방금 전하고는 변수 잡은 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좌표를 잡다 보니까. 그래서 넓이라는 거를 x, y로 했을 때 이 y 대신에 그냥 여기 y 어차피 식이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이때는 x를 내가 이쪽 범위로 얘기했기 때문에 x라는 게 범위가 0부터 4로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0하고 뭐야 얼마지? 4 언제 0이 되죠? 4죠 4. 대칭축 2에서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론은 f2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꼭 이렇게만 풀 필요는 없다는 거. 좌표 저는 이 풀이로 훨씬 더 권장하게 합니다. 그냥 바로 직선만 끌어낼 수 있다면 식이 바로바로 나오고 거기 상태에서 그냥 원래 식에다 2만 대입하시면 어차피 정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숙제는 필기해 오는 걸로 확인하면 되겠죠.